네,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만 잘 먹어도 사실은 건강에 거의 대부분 건강이 먹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먹는 게 중요하고 뭐 다 사실은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이 좋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이게 정말 내가 자각이 안 되면 그때그때 진짜 아픈 사람들은 먹거리 정말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왜 병원에 가서 큰 병 치르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좋은 음식 쫓아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프기 전에 계속 이런 게 내가 인식이 되면은 조금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이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나도 또 그새 또 흐트러졌네. 아이고야 나도 또 그새 그냥 편하게 한 번씩 뭐 사다 먹고 과자 먹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냥 흐트러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음식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아토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사실 음식을 바꾸면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는 케이스를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좋은 왜 우리가 아토피 있는 아이들 보면 그냥 몸에 좋은 걸 발라주고 뭐 보습을 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을 바꿔줄 때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좋은 물, 좋은 공기, 올바른 식사가 건강한 내 몸을 만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몸 단위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위를 검사하면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한다는 거죠. 근데 조직 검사는 뭐냐면 세포 검사잖아요. 그래서 위가 안 좋아서 세포 검사, 조직 검사를 해서 세포를 검사했는데 세포의 상태가 좋으면 이 사람은 그냥 좀 피곤하니까 좀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세포, 위 세포를 검사했는데 세포가 변질됐는데 이 변질된 세포가 많이 번성이 되어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암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위 건강, 간 건강, 뭐 여러 가지 뭐 소화기관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위별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세포가 건강하면 그 조직 자체가 건강하고 장기가 건강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세포에 좋은 영양소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좋은 영양소를 보내주는 일을 하는 애들이 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혈액이 곳곳에 영양을 전달을 해주는데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눈다. 혈액은 혈장은 물이 91%, 혈장 단백질이 7%, 지방과 당질이 있고 기타 무기질이 0.9%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에 포인트가 물이 90%라는 거죠. 혈액의 90%가 물. 그러면은 우리가 내 몸에 진짜 혈액의 90%가 물이라면 어떤 물을 섭취해야 되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물 공부, 건강 공부 학교에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에 잡히는 물이 다 물이다 생각하고 마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혈구에는 백혈구,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백혈구는 세균과 바이러스,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혈소판은 혈관에 상처가 났다. 아니면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쫓아가서 거기를 지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이죠. 그래서 어쨌든 혈액의 구성이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시는 물과 또 기타 무기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바른 식사, 우리가 어떤 식사를 먹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저 배운 거 기억나더라고요. 3대 영양소는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5대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바른 식사 이걸 보면 열량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거, 에너지를 내는 걸 열량소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장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조절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워주는 성냥의 역할을 하는 게 조절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밑에 사진을 두 가지를 넣었는데 왼쪽에 있는 가공식품은 열량은 굉장히 높아요. 탄단지 뭐 열량은 굉장히 높은데 가공식품에는 조절소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아란 리더님 뭐 다이어트 하면서 오늘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사실은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은 진짜 우리 몸에 장작은 많이 쌓아두는데 정작 이거를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냥 진짜 그런 것들 노폐물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제 김미경 리더님도 들어오셨는데 이런 산채나물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김미경 리더님 먹는 거 보셨죠? 진짜 많이 드셔요. 드시는 양이. 근데 진짜 날씬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나물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탄단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내재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 쌓여있는 그런 영양소들, 열량소들을 잘 태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피곤하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 열량소는 많이 먹어요. 열량은 잔뜩 먹는데 그거를 우리 몸에서 태울 수 있는 성량, 조절소를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먹은 음식이 다 우리 몸에 쌓여서 그게 살이 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거나 내 몸에 이런 건강을 관리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맛있는 음식,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질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그런 조절소와 같은 좋은 영양소들을 먹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쌀을 먹을 때 쌀을 현미 상태로 먹는 게 아니라 다 고정한 하얀 쌀을 먹잖아요. 근데 현미에 있는 쌀 눈이라든지 그 안에 열량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조절소가 있는데 우리는 조절소는 먹지 않고 열량소만 먹더라. 사과를 먹더라도 껍질째 먹어야 되는데 껍질을 까고 먹었을 때 껍질에 굉장히 많은 조절소,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껍질을 까서 먹고 씨도 버리고 하다 보면은 열량소는 맞는데 조절소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가능하면 자연의 상태로 음식을 먹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열량소가 많고 조절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내가 뭔가를 섭취했을 때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정제된 하얀 쌀밥, 뭐 300 음식 있잖아요. 쌀밥이나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나 이것들을 먹으면 급격하게 당이 증가되면 중성지방이 증가되고 체내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면서 쉽게 살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살이 찌면 우리가 호르몬이 교란되고 그러다 보면 혈액이 탁해지고 이 모든 근데 아까 혈액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에 영양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탁해진 혈액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해진 게 요즘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도라지가 왜 장생도라지 진주에 그 장생도라지라고 산에서 막 키우는 도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장생도라지가 있고 마트에 있는 도라지가 똑같은 도라지가 아니라는 거죠. 영양소가. 그리고 우리가 왜 씁쓸한 맛, 상추의 쌉싸래한 맛, 참 우리나라 한국말 진짜 여러 가지 표현이 참 다양해요. 도라지 고유의 향이라든지 두릅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미네랄이 풍부할 때 나오는 건데 안 그래도 저희 친정아빠 어저께 어디 가다가 그 공원을 걷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걷는데 아니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안 나네라고 하면서 옛날 망치 뭐 진짜 막 씁쓸한 거 막 민들레 뭐 이런 거를 먹어도 옛날같이 안 쓰다. 옛날같이 그런 진짜 센 맛이 안 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원인이 땅이 옛날 땅이 아니고 땅이 굉장히 많이 산성화되면서 영양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영양소가 파괴됐다라는 거는 화학 농사를 한다. 화학 농사는 쉽게 말하면 뭐 하냐? 비료 뿌리는 거죠. 화학 비료 뿌리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주말 농장 한번 해봤는데 첫 주말 농장을 하려고 가면은 첫 주에 그 아저씨가 이따만한 비료 부대 주면서 이거 갖다 뿌리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비료가 아니라 화학 비료를 쓰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고
빨리 속성으로 재배하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진짜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재배를 하고 하우스 재배, 산성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 대한민국은 120개 나라 중에 농약 사용 1위, 인스턴트가 가장 대중화가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양파에 대한 함유된 것이 1950년 우리 그렇게 가난해서 못 먹는 시대에 1950년보다 50년이 지난 지금 양파의 영양소가 2분의 1로 감소했다. 시금치는 6분의 1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금치 한 단으로 가족끼리 식사를 나눴으면 얻을 수 있는 열량을 지금은 시금치를 6단을 먹어도 그 영양소가 제대로 함유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옛날이면은 자기가 농사라도 짓고 농사 진 걸 갖다가 먹었겠지만 요즘에는 그거를 다 그냥 마트에서 사서 먹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영양소는 밭에서 흙에서 이거를 채취하고 나서부터 햇빛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20% 30%가 감소가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50% 영양소가 감소가 된대요. 조리하면 30% 영양이 감소가 된대요. 결국엔 뭐예요? 100%다 영양소 감소됐다. 그렇게 이제 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금치 반찬을 먹었다면 시금치에 내가 철분을 섭취하면서 옛날같이 뽀빠이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금치를 먹었는데 그냥 시금치 시체를 먹은 거죠. 영혼 없는 시금치를 먹었기 때문에 내 몸에 입은 맛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양이 제대로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만성질환을 야기하는 잘못된 식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라는 그 미국의 영양학회에서 만든 책인데 그 책이 1970년도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50년 전이잖아요. 근데 1970년대에 미국에서 워낙에 진짜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지를 해서 만든 그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0대 질병 중 6가지가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질병들이 그냥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타고난 질환이 아니라 퇴행성, 진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그런 질환이 이렇게 정말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1970년대에 쓰여진 책이고 1970년대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200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급증한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식습관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70%는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식원병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인병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혈압, 당뇨. 근데 요즘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물론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쓰겠지만 식원병. 내가 먹은 음식이 원인이 되는 병이다라고 해서 그런 호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진짜 어른들만 생기는 질병인데 요즘에는 아이들에게도 소아 당뇨, 소아 뭐 진짜 혈압과 관련된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보면 되고 이 이유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소 섭취는 정말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조절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몸에 진짜 여러 가지 장작은 잔뜩 쌓이는데 장작만 쟁여놓고 그거를 연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말 더 잘 먹지만 잘 먹을수록 아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그 책이 식생활을 개선하면 모든 질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현대의학은 영양을 무시한 의학이다. 그냥 영양을 무시한 채로 그냥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게 현대에 발전한 의학인데 근데 가장 우리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한 게 음식물 말고는 혈액을 만들거나 세포에 영향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마신 물, 오로지 그것들이 내 몸에 세포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아니고서는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부족한 영양소, 뭐 물론 식습관을 개선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야채, 과일 이런 걸 많이 섭취하겠지만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서 그 영양소가 옛날만 같이 섭취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는 우리가 이런 영양제 섭취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이경아 리더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GMO의 심각한 폐해. 그동안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변종이 나타난 지 한 50년 정도 지금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형된 음식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GMO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그런 식물을 GM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질병, 아까 6가지 성인 그런 식원병 같은 경우는 내가 식생활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질병은 30년 뒤에 나타나요. 내가 막 가공식품 먹고 햄버거 먹고 막 이런 것들이 20대 때 그랬으면은 50대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지만 GM으로 인한 질병은 3대 뒤에 나타난다는 거죠. 내 아이, 내 손주 때에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GMO 하나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어디 아프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협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그 먹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GMO 수입이 1위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왜 이런 것만 1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GMO라는 거를 우리가 뭐 마트에 가면은 GMO 보지 못하니까 GMO가 도대체 뭐야? GMO를 어디다 써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 회사 브랜드 다 아시는 브랜드잖아요. 이렇게 많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그 대부분의 뭐랄까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GMO를 정말 많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왜 이전에 전주에서 홈미팅 하면서 이런 몬산토와 관련된 책도 우리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 GMO를 정말 대량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회사인데 이 몬산토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몸이 계속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는 중에 세포가 오류가 생기면은 이게 자살하게끔 신호를 줘요. 그게 아포토시스인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 세포가 지금 너 맛이 갔어. 그럼 너 죽어야 돼. 라고 신호를 주는데 GMO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변이가 됐을 때 너가 스스로 사멸하게끔 그 신호를 얘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자기가 맛이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세포가 변질된 거를 인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변질된 그 상태로 계속 분열해 나가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의 시작이 거기에서 온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GMO 불임 종자,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GMO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실험을 해서 이걸 안전합니다라고 입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판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험한 과학자가 3개월 가지고 이걸 실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려보니까 GMO를 먹은 쥐들의 2세대, 3세대의 그 쥐들이 불임과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하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이미 나왔지만 이것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GMO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쌀 소비량만큼이나 GMO 옥수수, GMO 콩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하버드 의대의 건강식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 습관을 좀 제대로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먹는 습관을 제대로 잡고 금연과 운동을 병행하면은 심장병, 당뇨, 뇌졸중과 일부 암을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그 달리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건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안진이도 제가 한 3일 만에 보니까 엄청 건강해져서 있는 것 같네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건강식 피라미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밑에 1층 있죠. 제일 1층이 뭐냐면 운동과 체중 조절. 이거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는데 체중 조절을 하라는 거는 몸무게를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추성훈하고 예, 추성훈하고 정준하하고 키와 몸무게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체중으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체지방.
체성분을 관리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란리더님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체성분까지 관리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1층은 운동과 체중 조절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2층은 매 끼니마다 섭취하기를 권장하는 것이 2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층은 밥을 먹으라 소리가 아니라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도정된 흰쌀이 아니라 잡곡밥과 현미밥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냥 우리 밀가루가 막 그냥 막 페스츄리 저 그 뭐죠? 네, 제가 좋아하는 빵? 소라빵. 누가 있는데. 얘기 좀 해줘. 그 크로와상, 크로와상. 크라상. 아람. 느낌 아는 사람. 크루아상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얼마나 고소해요. 고소한 버터 맛에 막 진짜 커피랑 먹으면은 막 진짜 파리가 내 입안에서 막 녹아드는 것 같은. 근데 진짜 그 완전 정제된 그 밀가루에 밀가루 버터 그렇게 해서 만든 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빵은 사실은 진짜 건강한 빵은 아니죠. 근데 호밀빵, 통밀빵 이런 것들은 매 식사마다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오메가6의 식물성 기름, 오메가3의 올리브유, 들기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GMO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라 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하는데 우리 비타민 C는 피부에 좋은 비타민이다. 그리고 또 항산화,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 늙어가는 걸 막아주는 비타민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C라고 얘기하는데 비타민 D의 별명이 항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성인 그런 걱정되는 그런 질병 같은 거를 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매 식사마다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층은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권장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적절한 단백질. 근데 이건 3층이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적절한 단백질이라는 거는 생선이나 가금류 이런 닭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씨앗류나 견과류도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는 섭취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견과류를 섭취할 때 중요한 거는 견과류 너무 오래 두고 먹으면 안 좋잖아요. 막 쩐내 나고 하면은 그거 오히려 독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견과류를 섭취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4층 하루에 한두 번만 섭취해라. 한두 번으로 충분하다. 근데 4층에서 섭취하기를 권장하는 게 칼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칼슘 섭취를 하기 위해서 우유, 여러 가지 유제품의 섭취에 왜 칼슘이 많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돌이 지나면은 모유를 먹다가 분유를 먹이고 또 아이들 그 칼슘 치즈 막 이런 것들 칼슘이 함유된 아이들 요거트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로 섭취하는 것보다도 이게 등급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라고 똑같은 등급이 아니라 제일 그냥 낮은 칼슘이 소뼈, 그 다음에 어패류, 굴껍데기, 그리고 해조 분말. 해조 분말이라면 그 해조 있잖아요. 산호초.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의 칼슘이 산호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칼맥디가 산호, 아이슬란드의 해저에서 추출한 그 해조 분말을 가지고 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력도 좋고 우리 몸에 건강하게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보다는 소뼈가 나은데 네, 소뼈가 제일 핫발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섭취하기 권장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층 가끔 섭취 권장입니다. 근데 매일 섭취를 하고 있죠, 우리가. 왜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붉은색 육류 진짜 우리 버터 정말 맛있는 빵에는 버터 범벅이더라고요. 저도 빵 만드는 거 해보지만 이 맛있는 빵의 비결이 다 버터였구나라고 느끼는데 어쨌든 버터 가끔 한번 섭취하래요. 그리고 정제된 곡물, 탄수화물 그냥 그리고 감자, 케이크 이거는 가끔 섭취를 권장하고요.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는 우리가 그냥 와인 한 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는 좋습니다. 적당량. 헐, 적당량. 헐. 예. 그래서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섭취할 때 한 번쯤은 인식하면서 매일 우리가 고기 반찬을 먹는 것보다 그냥 가끔 먹어주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버터가 잔뜩 들어간 빵보다는 통밀로 만든 빵을 만들어야겠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올리브유랑 막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저도 왜 제가 화요일 날 한 번씩 이렇게 카톡 링크 한번 보내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야채를 먹을 때 그냥 야채를 먹으면은 그 섭취도 좀 이게 맛도 그렇고 야채를 골고루 많이 섭취하려고 하면은 그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가 굉장히 그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야채의 영양소의 흡수를. 그래서 올리브유하고 그리고 그 발사믹 식초를 3대 1로 거기다 소금, 후추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위에 견과류 뿌려주고 그냥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드레싱을 만들어 먹고는 하지만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기본으로 집에다가 세팅하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쨌든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서 음식을 먹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음식이 진짜 땅의 황폐화로 인해서 내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걸 제대로 먹어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땅이 황폐화됐다고 해서 옛날만치 먹겠다고 해서 시금치를 한 달 먹을 걸 6단을 먹었다가 배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타민으로 보충을 한다라고 봤을 때 비타민이 약이 되는 비타민과 독이 되는 비타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지의 제왕 방송에 나왔던 건데 비타민 A, 비타민 E는 이걸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거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코펜하겐 쇼크라고 해서 2007년도에 코펜하겐 대학에서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포함된 합성 비타민인 거예요. 합성 비타민을 먹었을 때 암 발생 사망 확률을 증가시키더라라고 해서 오히려 잘 건강하려고 먹었던 비타민 때문에 우리 몸이 더 상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이게 그 비타민의 그 영양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어디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비타민을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엄지의 재앙이나 요즘에 방송에 굉장히 많은 건강과 관련된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TV 돌리다 보면은 뭐 막 많은 뭐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의사는 뭐 그래, 한의사는 먹지 말래. 막 이런 서로들의 갑론을박하면서 막 의견을 제시하곤 하는데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것도 됐건 또 누구는 코로나 백신 맞으세요라고 권하는 의사가 있지만 누구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돼요라고 권하는 의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의견인 거예요. 의견. 그냥 이 사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문가이긴 하지만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전문가보다 신뢰도가 높은 게 동물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은 데이터잖아요. 실제로 동물한테 실험을 해보니 결과가 이렇더라라고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보다 내가 쥐 실험을 갖다가 들이대면 더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것보다 신뢰도가 높은 건 인체 실험. 사람한테 비타민을 먹였더니 상태가 좋아지더라.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지더라. 안 늙더라.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게 바로 이중맹검법이라고 해서 나이대가 비슷한 성인 2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진짜 약을 주고 이 사람한테 가짜 약을 줘요. 왜 우리 그 세계 2차 대전인가 막 그때 막 플라시보 효과 막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설탕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약이다라고 주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나았대요. 그러니까 낫는다는 믿음만으로도 낫는 게 그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이중맹검법 실험은 뭐냐면 그런 플라시보 효과까지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진짜 약, 이 사람한테는 가짜 약을 줬는데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약이 아니라 우리가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그 더블 X로 이중 맹건법을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아까 뭐 GMO 음식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된 사람에게 한 사람한테는 진짜 더블 X, 한 사람한테는 가짜 더블 X를 먹었더니 진짜 더블 X를 먹었던 사람의 세포가 건강하게 회복됐더라. 이거는 전문가들이 더블 X 비타민 먹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런 모든 데이터들의 신뢰도를 다 깨고 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우리 합성 비타민은 아까 코펜하겐 쇼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좋자고 먹어놨던 비타민 때문에 우리 몸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천연 비타민은 정말 건강하게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하버드 의대에서 비타민을 섭취하세요라고 먹은 거는 아무 비타민이나 드세요가 아니라 천연으로 만든 제대로 된 비타민을 드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화학 비료로 그냥 땅에 그냥 비료, 질소, 인산염 딱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정말 땅부터 관리하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원료들을 만들어서 만든 비타민이 저희가 먹고 있는 이제 더블 X잖아요. 그래서 잘 만든 그 원료를 가지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가공해서 우리 손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좋은 영양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농장을 가지고 건강하게 비타민을 만들기 때문에 진짜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 의대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건강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내가 먹는 음식의 상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짓고 내가 관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먹을 때 이런 좋은 밭에서 만든 영양제 그리고 5가지 파이토칼라 아까 열량소가 있고 조절소가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요즘에 가공식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워낙에 또 마트 가가지고 뭐 자연에 있는 나물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트에 가면 사실 맨날 보는 것만 보잖아요. 당근, 호박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지만 마트에 가서 엄나무순 막 이런 거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트에서 음식은 섭취하지만 그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파이토칼라를 가진 이런 뉴트리라이트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건강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인지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기억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음소거 해지하세요.